뉴저지 버긴 카운티가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뉴욕시가 오는 13일부터 현재 5세 미만에 적용되어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출동 중 경찰차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뉴저지 경찰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하원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곧 상원 표결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택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 주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어떤 수혜 자격이 있는지 전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버긴 카운티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서 모기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당 융자액의 20%를 상환 유예 조건으로 지원하고 5%는 매칭 펀드, 즉 매년 10분의 1씩 10년 만기 상환으로 지원하는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 수혜자로 결정되면 일례로 26만 달러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20만 달러는 은행 융자를 받고 4만 달러는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타이틀을 이전할 때 갚고 1만 달러는 매칭 펀드로 받고 나머지 1만 달러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 주택 구입자나 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버긴 카운티 거주자나 버긴 카운티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며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소득 이하 가정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버긴 카운티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버팩 파크 원형극장에서 연례 주택 소유 페어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과 함께 몰게지 융자, 신용 확인, 주택 검사 등 주택 구입과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긴 카운티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재 5세 미만에 적용되어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세에서 4세 사이 뉴욕시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고 선택사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5세 이상 공립교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음에도 연령이 낮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에 부합하지 않았던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는 유일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로부터 약 한 달 후인 지난 4월 초 이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창궐로 인해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류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아담스 시장은 유아들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데이케어 및 유치원에 다니는 3K 또는 프리K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아슈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이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마침내 지난 5월 23일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 확산세의 정점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뉴욕시 전역 감염률이 26% 감소했지만 여전히 모든 연령대의 뉴요커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강력히 권장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위해 계속 마스크 등 개인 방역 물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20년 뉴저지주에서 순찰차를 타고 비상 출동을 하다 60대 한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경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법원 대배심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2020년 10월 출동하던 중 경찰차로 민간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게럴 미들턴 경관에 대해 무죄 판결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게럴 미들턴 경관은 뉴저지주 패세이크 카운티 내 루트 3 인근 클립턴 커먼 쇼핑몰 근처에서 차량 탈취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미들턴 경관이 비상 출동하던 시간에는 클립턴과 웨인 등 여러 타운들의 경관과 형사 다수가 현장으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동시에 쇄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들턴 경관은 순찰차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다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려던 차를 피해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렸으나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면서 민간인을 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는 60대 한인 이수키 씨로 밝혀졌습니다. 미들턴 경관은 응급요원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 이 씨를 도왔고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저녁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 뉴저지주 검찰은 사법기관 요원의 임무 중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는 철저히 원인 조사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증인들의 증언, 블랙박스 데이터, 보안카메라 영상, 피해자 검시 등을 통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주 검찰은 조사 결과 해당 경관이 어떤 의도나 잘못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대배심에 제출되면서 과실부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배심은 이 씨의 사망에 대해 해당 경찰관의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포괄적인 총기 규제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찬성 223대 반대 204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1명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표결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찬성 당론과 배치하는 반대표를 행사했고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원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민간인이 15발 이상 탄알이 들어있는 탄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총기 불법 거래와 신원 조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개인이 대리인을 통해 총기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차원의 새로운 형사법을 제정하고 추적이 어렵고 일련 번호가 없는 유령총에 대해 신원 조회를 도입하고 일련 번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펌프스톡에 민간인 소유를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정에서 총기 보관을 더 엄격히 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흉악범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필드로 변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입법을 촉구했으며 총기 구매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상원에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상원에서 각 주가 위험 인물의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적기법을 입법하도록 독려하고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22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서 지난 3일 일주일간 모기지 신청 규모는 전주보다 6.5% 줄었습니다. 이로써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2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리파이낸스와 구매 활동도 각각 6%와 7% 줄어들었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올해 초 3.22%에서 지난주 5.09%로 크게 오른 상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는 구매 수요 감소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무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국립공원과 다른 공공토지에서 플라스틱 물병과 다른 일회용 제품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팔랜드 내무장관이 2032년까지 해당 제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4억 8천만 에이커의 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의 구매, 판매, 유통을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명령은 국립공원들이 플라스틱 물병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막았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단체 오세아니아의 플라스틱 캠페인 책임자 크리스티 리빗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플라스틱으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지난 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유예가 지난 3월 15일자로 종료됐지만 여전히 주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득 한도를 충족하는 가정들은 적극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유틸리티 요금 납부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한 주민들은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최대 10만 5,996달러를 버는 4인 가족도 수혜 자격이 부여되는 등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박 의원 사무실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NJPBU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8개 주의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자녀들이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섭식 장애와 불면 증상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 시도 또는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프로그램 설계 결함과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의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를 지낸 프랜시스 하우게는 메타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